안녕하세요. 광주 미이TV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도로 옆 화단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더군요.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도 코로나도 없는 행복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요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난임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 난자의 질이 좋지 않거나 고갈되는 등 임신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난자 채취를 해서 난자만 미리 냉동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혼 여성이나 여러 이유로 난자를 냉동하는 분들에게 난자 냉동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앞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치료로 인해서 난소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소암이나 종양으로 양측의 난소를 수술적으로 절제할 경우 난소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경우에 따라 폐란 기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난소 기능 부전에 집안의 유전적 소인이 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자궁 내막증 등이 있을 때, 그러한 난소 질환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젊은 분들 중에 난소 노화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치가 하위 10% 또는 1.2 이하로 감소할 경우 난소의 배란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난자 냉동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결혼 계획이 전혀 없지만 사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난자를 얼려 보관하는 경우가 최근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스페인 및 이탈리아 그룹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대규모 무작위 코호트 연구에서는 냉동 및 해동을 통해 얻은 난자를 사용한 시험관하기 시술의 출산율이 신선한 난자를 사용한 경우와 같다라는 것을 입증했는데, 중요한 것은 냉동 및 해동 난자를 이용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오랜 추적 관찰 연구 결과 분만 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나 선천성 결함의 위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냉동 과정을 진행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를 살펴볼게요. 20살에서 40세 사이 나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난자를 냉동 보존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난자를 동결할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신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분만 확률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난자 냉동을 34살 넘어서 했을 때 가장 높은 분만 확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37세가 난자 냉동 시 52%, 난자 냉동을 안 했을 때는 22%로 분만 확률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별 이점이 없었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이 연구에서의 선택적인 난자 냉동 보존을 통한 임신 시도에 대한 이 가성비는 37세의 나이가 가장 높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난자 냉동을 한 여성과 하지 않은 여성에서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연구 모델 그림입니다. 비용 대비, 즉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 나이는 바로 37세이고 이 나이를 넘어가면 비용이나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자를 냉동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여성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난소의 기능 정도, 남편의 건강 정도, 그리고 낳고 싶은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난임병원에서는 약 20개 정도의 난자를 냉동 보존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이 말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한 번 이상의 시험관하기 시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난자 채취를 하면 100개의 여성에서 한 10개 정도 난자 채취가 가능하고, 난자 냉동을 하시려는 분들은 나이가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채취 개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2번 또는 3번 채취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체외 수정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예측 모델이 있는데 여성이 38세 미만일 경우 적어도 한 명의 아이를 낳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약 75%가 되려면 약 20개의 난자 냉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 성공 가능성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서는 난자 냉동을 그 시기에 시도해도 나중에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비교적 많이 낮아진다는 것, 이것도 밝혀냈습니다. 이 표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20개의 성숙 난자를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배아를 만든 다음에 이식했을 때 정상 분만까지 갈 확률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37세 정도에서는 한 번이라도 분만에 성공할 가능성이 75% 정도 되지만 42세에서는 37%로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과 동일합니다. 난자 냉동을 위해서는 생리 3일 이내에 시작하여서 약 열흘 정도의 과배란 주사를 맞고 적절한 시점, 대개 생리 시작 13, 14일째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난자 채취 시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는 초저온 냉동 과정을 거쳐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이 난자 냉동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스터라고 해서 마이너스 200도 이상으로 아주 슬러시 형태로 냉동할 수 있는 초급속 초저온 냉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냉동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95%까지도 나중에 녹였을 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생존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트마스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는 저희만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난자 냉동을 하고 가셨고 비교적 나이가 들어 걱정인 분들도 난자 냉동을 적극적으로 와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난자 냉동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굳이 먼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난자 냉동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내원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